안녕하세요. 이승화입니다. 어른의 독해력 실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습을 하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칼럼은 부끄러운 문해력, 향상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독서신문 칼럼인데요. 이 칼럼을 읽고 핵심 키워드, 핵심 메시지, 그리고 독자의 영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우선 서론 부분. 어른들도 몰라요. EBS 방송 프로그램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의 부재다. 지난해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 실태를 공론화하며 문해력 열풍을 일으킨 당신의 문해력 후속편. 이번 프로그램에는 성인들의 문해력을 문제시한다. 그래서 지난번 학생도 문제였는데 이번엔 성인도 문제다. 결국 쭉 읽다 보면은 결국 점수 낮다. 그래서 문해력 부족의 현재 실태에 대해서 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론이에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점수가 낮게 나온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웃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오독하면 무엇보다 실생활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글 좀 제대로 못 읽는다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 라고 하지만 실생활에 진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음에 결국 문해력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문해력 향상의 묘책으로 독서를 꼽는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잘 하려면 실제 운전을 많이 해봐야 하듯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선 독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그래서 문해력을 향상하는 가장 빠른 길은 독서네 라고 했을 때 글의 제목에서 나오는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벌써 이제 나온 것 같죠. 아예 딱 강조해버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앞에 글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결국 책 읽으란 소리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보면 그러나 그리고 however 그러나가 결국 강조하면서 뒤에 본격적으로 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묘책인 독서는 쉬운 해답이 아니다. 해답은 해답인데 쉽지 않다. 그리고 결국 이런 묘책을 독서를 실천하기도 어렵지만 왜 실천해야 되는지 그 이유, 당위성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어떻게 독서를 시작해야 할까? 그러니까 결국 독서가 묘책은 묘책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쉬운 해답이 아니고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묘책인 독서의 한계, 우선 이런 대상에게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섬세하게 지식을 가공한 결과물 책,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아기에게 아기가 이제 걸음마도 못된 상태에서 달리기 못하는 것처럼 지금 제대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 있다. 결국 독서와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들은 결국 책 읽기보다도 하루에 단 15분만이라도 활자 중독자가 되어서 주변의 문장들을 적극적으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이거는 독서와는 다른 방법을 또 제시를 하는 거죠. 하루에 15분 일상 주변 문장, 과자 봉지의 영양, 사용 설명서 등등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의식적으로 유지하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독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일상 속 15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영화평론가인 이동진 작가라고 하면서 뭐 책이라는 땡땡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 짓는데, 결국 책이라는 땡땡이 적용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책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 저도 일상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 일상, 주변, 세상에다 호기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마무리죠. 결국 일상 속에서 향유하는 책의 의미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또 의미가 다르고, 또 제가 나름 빨간 줄 표시한 것들이 핵심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뾰족하게 핵심 키워드 3개만 뽑아 본다면, 수강생분들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문해력, 독서, 그리고 삶의 질, 활자 중독자, 묘책, 당위성, 성인 등등의 이제 키워드를 뽑아 주셨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문해력이고, 문해력은 필수로 꼭 들어가야 되죠.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걸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이니까 문해력은 핵심 키워드로 꼭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시한 해결책, 독서, 묘책, 그죠? 독서도 많이 겹쳐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묘책으로 독서가 나왔고, 두 번째 묘책으로 이제 15분의 일상 읽기가 나왔습니다. 이 15분의 일상 읽기를 이제 독서에 포함시키느냐, 독서를 보완하는 결로, 같은 결로 보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15분의 일상 읽기를 키워드로 뽑아야 되는데, 이것을 활자 중독자라는 키워드로 뽑은 분이 있고, 그 독서에 쏙 넣으신 분이 있고, 요 삶의 질이라는 키워드에 스며들기에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포괄하는, 결국 계속 나오는 일상, 사회, 세상, 주변. 그래서 요 두 번째 15분의 일상 속 주변의 문장들을 읽는 것은 이 독서도 포함하고 요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해력과 독서를 뽑고, 그 다음 키워드에서 이 15분 읽기에서는 또 삶의 질로 하느냐, 활자 중독을 하느냐, 그리고 이 삶의 질은 또 일상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건 15분 주변 문장 읽기를 포함하고 있는 키워드로,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이제 겹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쓴이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여기서도 좀 결이 나뉘었는데, 우선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1층 메시지에서는 결국은 독서가 묘책이구만 하시는 분들 있었고, 지하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추론해서 들어가서 독서가 묘책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계가 많다고 했잖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일상 속 주변 문장을 15분 동안 매일 꾸준히 읽어라,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추론해가지고, 결국은 뭐 독서나 묘책이나 뭐 일상 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 독서, 읽기라는 것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고 삶 속에서 향유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완전 결말 부분 나오는 문단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 결로 이제 많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뾰족하게 글의 제목인 문해력을 빠르게 향상한다는 입장에서는 요 1층과 지하 1층 중에 갈려요. 근데 그러나 라는 반전을 봤을 때, 이 해결이라는 의미에서는 요 지하 1층이 더 임팩트가 있고, 왜냐면 1층은 사실 너무 기본적으로 당연하니까 그거를 굳이 이제 새 글로까지 쓸만하진 않은데, 요 지하 1층이 있기 때문에 요 1층도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나니까 지하 1층 정도가 적당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을 때는 결국 우리 삶을 위한 리터러시가 중요하구나
라고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오바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궁극적인 건 이거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 메시지는 다 틀린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나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임팩트 있는 거는 이제 요 지하 1층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다음이 지하 2층, 그 다음 1층, 요 순서로 이제 수강생 분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요약하는 부분에서 요약은 이제 압축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서론에서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죠. 최근 방송을 통해 학생, 성인 모두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이게 서론의 내용을 깔끔하게 담고 있고, 두 번째, 처음에 제시한 독서라는 묘책에 대한 부분이 또 담겨 있고,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한계, 힘든 일,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 두 번째, 일상 속 15분 주변의 문장 읽기라는 일상 속 문장을 이렇게 담아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하 2층까지 그 메시지까지 넣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삶의 질과 향유라는 키워드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지하 1층의 메시지를 따졌을 때는 여기 정도가 깔끔하다, 아니면 지하 2층까지 가려면 이 삶의 질도 나오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가장 깔끔한 거를 제가 인용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중요한 거는 요소별로 잘 드러나서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이게 중요해요. 이 내용을 한번 구조화해 볼게요. 보시면 명확하게 시작은 지금 사회의 문제 현상을 드러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 이거는 문제 해결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독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름의 한계, 그리고 보완한 해결 방법. 일상 속 15분 읽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지하 1층에 독서 플러스 일상 읽기를 모두 잘 담는 구조. 할 수 있습니다. 구조.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요약하기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보면 나도 어른인데 진짜 심각했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리 진짜 지금 꾸준히 나도 책 읽기는 좀 쉽지 않은데 하루 10분, 15분이라도 주변에 글자라도 좀 읽어보자 라고 다짐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책을 지금 잘 읽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결국은 책이 답이더라.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사람한테는 일상 속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책이서 나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낫겠다. 근데 내 자녀가 책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요 15분 요거라도 해봐야지, 그렇게 좀 대상을 나누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책이다. 목적은 인생이다. 그리고 삶의 질이 결국 문해력에 달렸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감상들을, 그리고 이 안에서 스스로의 나의 문해력은 몇 점인지 한번 나름의 진단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데, 내가 한 달에 그래도 3권 읽는데 등등, 요 스스로의 자가 진단이 이런 나름의 공감의 척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문해력 진단은 쭉쭉 이어서 과정 겪으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